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새벽 1시 37분입니다. 어, 며칠 전이었죠? 어젠가요?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을 늘리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마진 사이트로 넘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반등 달달하게 드셨을까요? 아마 순간적으로 또 CPI 때문에 떨어지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못 잡으셨지 않을까라도 우려도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자세한 건 차트를 보면서 얘기 나누겠고요. 또 한번 앞서서 뉴스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뉴스 단톡방에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또 단톡방 말고 오늘 추우님 카페에 들어가서 좀 볼게요. 피곤하다. 금요일 뉴스가 없네요. 금요일인데 금요일 뉴스가 없네. 좀 그렇다. 네. 뭐 뉴스 보기 전에 우리 또 이응님께서 올려주신 어록 한번 볼까요? 제가 즐겨 쓰는 말이래요. 자, 비싼가요? 싼가요? 그죠? 싼 가격에 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월봉 볼벤 하다는 저렴한 가격이다. 그리고 볼벤을 이탈하면 95%의 확률로 돌아 들어간다. 그죠? 돌아 들어가더라도 쭉 상승할지는 모른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 좋다. 그렇죠? 그리고 저평가 국면에서 기업 분석, 영업이익, 순이익 잘 나오고 있는 애들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코로나 재활강세 있어서 경제 어쩌고저쩌고 얘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경기 분석, 시장에 좋은 돈을 쪼으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급격한 하락 추세를 돌파한다 해도 반등에 지나지 않고 완만해진 하락 추세를 돌파했을 때가 멋있는 상승이 주로 나오게 된다. 셀트리온이 이제 급격하게 내려온 주가가 반등했던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죠? 그리고 뭐 전기차 쪽으로 됐네요. 이해님 감사합니다. 제가 즐겨 쓰던 말들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죠? 참 감동적입니다. 네. 치우님 뉴스가 없으니까 또 단톡방 헌님께서 올려주셨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의 전세까지 아파트가 하락 시바차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죠? 저는 작년에 고점일 때 가장 비쌀 때 집을 샀습니다. 작년 말. 그 당시에 좀 저렴하게 사긴 했으면 여름에 이제 그나마 좀 살짝 떨어져서 사긴 했었었는데 그래도 저희 집도 이제는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1년을 열심히 대출을 갚았어요. 주택담보대출을 열심히 갚았더니 한 1,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1,000만 원을 갚았는데 집값이 1,000만 원 떨어졌네. 아이고 힘 빠집니다, 그죠? 네.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래도 그걸 각오하고 집을 샀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도 나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보금자리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그냥 혼자 있었으면 되게 예전에 살던 데가 전세 1억짜리 엄청 작은 아파트였거든요. 오래되고. 그런데 살면 그냥 거기 계속 살고 싶었었습니다만 뭐 사실 살아도 됐는데 또 그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했었는데 전세를 하려고 했더니 그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 집 주인도 거의 다 대출 비중이 높을 텐데 그래서 그 집주인이 전세값을 돌려주지 못해버리면 주택담보,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보험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연거푸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걸 제가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을 샀습니다. 대출을 고정금리니까 뭐 금리 좀 많이 저렴하게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만 좀 그래서 샀던 기억이 좀 나고요. 잘못된 것 같은데. 네. 뭐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이 고평가된 아파트들은 많이 빠질 거예요. 근데 주식이 먼저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빠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주식은 내년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겠죠. 이제 그 반등이 상승장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상승장의 전환보다는 좀 큰 규모의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부동산도 그에 맞춰서 좀 정체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좀 더 이렇게 좀 부드러운 하향길 걷고 나서 물가 상승률을 따라서 제자리를 쫓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개소리고요, 그죠? 이것도 지금 개소리예요, 개소리. 아주 저렴한 아파트들이 한도 이거 지금도 광고거든요. 이거 보시면 딱 읽어보시면 얘는 이제 불의 규제 해제 불연적게 겹쳤다 흥행 요인이고 이거 돈 받고 쓰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그 티가 나죠. 영종도 추락 어디까지 3억 원대 84제곱도 미달이 되었다. 그래요. 네. 영종도 나도 갈까? 깡통 전세 대비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전부 부동산. 안전하다는 부동산 조각 투자. 예,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예전에 해봤습니다. 테라펀딩이었나요? 그 테라펀딩 해가지고 제주도에 그걸 넣었었는데 제가 50만 원 날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28만 원인가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것도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 같아요. 우량 대부업체도 돈줄 말라 지금 그죠? 신용대출업체 담보여고. 그러니까 지금 대출업체들도 돈이 말랐나? 돈이 말라 나간다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 터져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큽니다. 저축은행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요 저축은행도 웬만하면 조심하시고 좀 대형은행에다가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은행도 그 실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은행들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나중에 언젠간 터져버리면 이게 그래서 우리 IMF가 그런 식으로 터졌잖아요. 저희 기억에 이제 조흥은행이라는 그런 은행을 저희가 거래를 했었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아마 IMF에 망해가지고 없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신용거래 최고 금리 10% 장난 아니더라고요 금리. 네. 공매도 이달 17% 급증 주가 떨어지나. 공매도 금지가 머지않아 뜰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증시 안정 펀드도 들어온다고 하고 하니까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이제 그게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바닥을 지지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보여지고 나서 나중에 뭐였지? 어디였냐? 갑자기 깜빡네. 지지를 받아줄 거예요. 받아주고 나서 공매도 금지, 그렇지? 공매도 금지가 뜨게 되면 반등이 조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는 좀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판 당근마켓 인수가 깍뜨는 네이버. 이제 네이버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제는 뭐 네이버는 이제 바닥 신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네이버는 이제 저점 근처 왔구나라는 그런 신호를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조금씩 이제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등 이후에 다시 빠지는 건 논입니다. 아시겠죠? 네. 삼성전자 자꾸 바닥을 왜 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참 바닥 잡을 실력도 안 되는 것들이 바닥을 지나가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네요. 바티콘보다 더 빠졌네. 안전상비 영국 국채의 구려. 바이든 정부 중국이 유일한 경쟁자. 그죠? 중국이 제일 강하죠. 그죠? 미쉐리지 고친여지도 말씀 들었네. 뭐라 하나 올려주시는 뉴스가 참 좋긴 한데 돈 받은 뉴스가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읽으면서. 네. 그죠. 요런 것도 좀 읽어볼까요?
이 당사자 맞으십니까? 이 얼굴 초상권 한번 그거 할 것 같은데 본인이신가? 기자님이신가? 24살에 코인을 12억을 벌었다가 회사 때려치 20대 비참한 근황이라고 합니다. 공감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 예전에 알던 분도 이제 80억까지 계좌가 찍혔었어요. 80억에 찍혀서 회사에 커피 머신 카페에 있었는 좀 비싼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갖다 주고 막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은 다 폭삭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12억 원의 수익을 실현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K씨는 트레이딩을 주업으로 삼고 이런 날 결혼도 했다. 코인 투자를 바쁘게 하려던 중 비트코인의 가격이 곤두박질쳐서 불안하기 시작했다. 이러다가 투자 과정에 조금씩 빌린 대출도 못 갚겠다 싶어 서울 강남 직원의 회사에 재입사했다. 대출 2억 원의 대출도 남아있어서 어떻게 남아갈지 막막하다. 그쵸. 12억을 벌었는데 왜 대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시장이 좋아서 돈을 벌었던 걸 본인이 실력이 좋아서라고 착각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한쌤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력이 좋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랑 상담을 했었었는데 지원도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다. 오를 때 되는데 왜 학원을 하려고 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작년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공업방을 오픈을 했다 그랬잖아요, 작은. 그래도 거기서 이제 수입이 그래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는 나와요. 지금 이제. 그러면 100만 원의 수익은 저 큰 건 아닙니다. 그냥 거의 놀기 삼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그걸로 최소한의 내 이제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입에. 최악의 경우.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생산적인 행동을 하려고 계속 노력했던 이유가 올해 시장이 안 좋아질 걸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 선동을 해서 그리고 어제 레퍼럴 한 번 가입하셨는데 조심하시라고 신신당부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레퍼럴 홍보를 해서 돈을 벌고 싶기도 하고요. 사실 사람이다 보니 욕심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안정적인 수학,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변화를 하는 걸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면은 그냥 정말 열발이 받고 미칠 것 같고 그래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데 보람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그래서 한두 분이라도 아까처럼 몇몇 분이라도 제 말을 귀담아 들여 주셔서 그것이 이제 투자 세계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그게 참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래도 과거에 정말 아무것도 없던 그런 삶에서 지금은 그나마 좀 나아진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돈을 벌어서 많이 벌었다고 하셔서 난리를 쳤죠. 그리고 MZ세대 분들이 작년에 우리는 회사에 충성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제가 거의 다 개소리라 그랬잖아요. 100%는 아닙니다. 그분들 20대 분들도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50대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허영시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카푸어 중에 50대가 많아요? 20대가 많아요? 맞잖아요. 그죠? 하우스푸어 중에 30대가 많아요? 50대가 많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회 상황으로 문제로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 문제를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눈을 키웠었어야 되는 거지. 또 보십시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을 때, 환희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중에 내년, 내후년 되면 또 반등 시장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또 환희에 빠져서 이성을 잃어버린다니까? 3년 전 제가 한쌤이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 5만 달러 가면 제발 이 시장 떠나자고요. 그런데 그때 있었던 분들 중에 떠난 사람 몇 명이나 계시냐고요. 또 물려가지고 또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을 스스로 돌이켜서. 저를 한 3년 이상 알고 지냈던 분들은요. 그렇잖아요. 비트코인 5만 달러 가면 떡만장도 될 줄 알았죠. 근데 막상 지금 돌이켜보면 별로 돈 못 벌었을걸?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몇 억씩 몇십억씩 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 못 벌었습니다. 네, 저는 그 정도까지 못 벌었고요. 저는 뭐 그냥 뭐 모르겠어요. 몇 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버는 것 같아요. 1억 정도 다 합쳐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또 나중에 또 얼마 또 오르게 되면 또 얼마나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또 몰려서 또 허우적거리고 있는 당신을 보고 계실 겁니다. 제발 우리가 지금 그 미래의 나에게 혹은 과거의 나를 비추어서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요. 아시겠죠? 네. 조금 머리가 조금 망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나머지는 뭐 볼 게 없는 이야기들이고. 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트레이딩 뷰 넘어가서 환율도 좀 보고요. 참 환율이 참 재밌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환율이 저는 이제 고점에 대한 신호를 강하게 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요 구간이었었죠. 요때 떨어질 때 제가 요때 이제 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지금 이제 환율이 마지막 다음 한 번에 더 봉우리를 찍으러 가고 있을 텐데, 퉁퉁퉁퉁 퉁퉁퉁퉁 이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위는 또 우리가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할까, 또 주가가 큰 반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환율이 요렇게 떨어진 동안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다른 자산에 비해서. 그래서 비트코인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는 건가 지금 싶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태생이 원래 달러를 해칭하기 위한 수단이었로 등장을 한 거니까, 기본적 분석 자체가. 글쎄요, 정말 그 가치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 한번 기대를 해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죄송합니다, 작은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작은 기대요. 네, 기름값은 좀 빠지고 있네요. 그쵸. 자, 참 웃겨요. 그 정도 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번에 반등을 나올 때 이게 반등이 나올 법한 자리였어요. 나올 법한 자리. 아시겠죠? 나올 법한 자리였기 때문에 등장을 했고, 이번에 왜 그러냐면 4시간 차트 정도를 켜보게 되면 요 사이즈가 지금 요 하락 파동에 대한 기준을 봤을 때 786이에요. 연장파 786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고, 886, 000 다 반등이 나올 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법한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세로 연결되는 건 별개의 문제고요. 그쵸?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번에 또 좋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럴싸하게 강력한 반등을 보여줬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관점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지점을 좀 강력하게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살짝 이탈된 다음에 빠르게 되돌리면 다시 사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 아까 환율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 부분이 있어서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빠진다고 했었을 때, 요번에 만약에 빠지면 손절을 꼭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빠지고 다시 돌리는 그림이면 빠르게 다시 사셔도 됩니다. 요런 구간들은 아시게, 돌아 올라오면 바로 사셔도 되는 구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빠질 때는 손절하고 올라오면 같이 사야지 이런 말 즐겨 쓰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게 요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오차가 조금 있거든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고, 어쨌든 저는 일단 여기서 뭐 중간에 엇박자 대응을 하다가 여기서 롱이 지금 다시 수익이 좀 났다가 지금 롱 정찰병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두드려 맞고 있어요. 롱 정찰병이 두드려 맞고 있는데, 제가 요 눌림목 끝에다 롱을 좀 걸어놨거든요. 한 방에 깨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요번에는 뚫으면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반등을 그렇게 너무 크게는 보지 마시고,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사이를 한 2만 달러, 19,800 정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공부 방향을 드렸나, 어디 드렸나 한번 말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액제를 좀 했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한 몇십만 원 정도? 액제를 좀 했고, 다시 물렸으니까 좀 토해냈겠죠?
근데 이제 뭐 비트코인 담보 물건이니까 따르게 지금 되게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 자체가 가격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손해를 봐요 실제로. 어쨌든 그 입자를 하고 지금 정찰을 받은 상태고 여기서 오늘 좀 걸어놓은 그런 상태고요. 아마 주말 동안은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주말 동안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꿀렁꿀렁꿀렁 하다가 다시 한번 들어주는 그림이 등장해 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다시 반등을 해준다면, 이제 뚫어준다면 한 2600달러 정도까지는 한번 600에서 2800달러 정도 다음 포인트 형성이 될 것이고, 뭐 정말 최대 많이 간다면 28000 정도, 3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겠죠. 28000, 3만. 여기 이제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시멈.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게 한 번 정도 더 남아 있거든요. 큰 게.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이번 게.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는 거의 마지막일 거다. 뒤에 남은 거는 절대로 빅 스텝 이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물이 이제 빠졌던 물이 다시 슬금슬금 이제 확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슬금슬금 바싹 말랐다가 물이 조금씩 들어오는 느낌, 이렇게 느낌 마실라나 그 정도 시장이 내년에 연출이 될 거다. 하지만 다 마르고 나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 버텼던 애들은 그 물을 가지고 영양분 삼아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지만 말라 죽어버린 것들은 생장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 죽지 않는 상품을 고르시는 게 여러분들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또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알트코인들은 철저하게 단타로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요. 아시겠죠? 뭐 나머지 다 디테일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겠습니다. 뭐 단타 칠만한 거 트론도 그렇고 뭐 7만 정도 돌아 좀 조금씩 보이지만, 글쎄요, 뭐 그렇게 딱히 그렇게 막 권장하고 추천하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달러를 말씀드렸고, 원화도 뭐 그 정도 똑같은 관점 속에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제 타방 이탈에 대해서 거래가 터졌고, 그다음에 숏이 많이 청산됐었으니까 용을 또 주고, 제가 빠질 때 빠지더라도 우리 단톡방에 그런 말 드렸거든요. 그쵸? 누구냐? 뭐야 이거? 올? 말씀드렸는데 여기 방쪽 계시는 분 아시겠지? 저희 공부방 계시는 분들. 그래서 빠질 때 빠지더라도 위로 한번 들어주고 빠져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전 이제 익절을 하고 정찰 박아놓고 여기는 이제 로스커스 완전히 세팅해놨습니다. 18,000달러 밑으로 빠지면 나 손절할 거야 하고 세팅을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버텨보려고요. 자,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당장 크게 등락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입형이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것, 이렇게 뭉쳐져 있다라는 것은 사실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 규모의 파동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탈이 되면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제가 예전에는 18,000에서 이렇게 반등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 정도 되게 되면 조금 많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에 다 수렴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12,000만원 정도에서 많이 빠지면 1,800만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좀 일단 하고 계시고, 그래서 손절을 꼭 지켜야 된다. 밀릴 것이다가 아닙니다. 밀릴 것이다는 올라갈 것이다, 밀릴 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깨진 부분이니까 손절 철같이 지키시고, 그리고 이번 반등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판입니다.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모습도 괜찮고요. 그럴싸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일단 첫 번째 반등이 가능한 지역에서 제가 이거는 공방에도 보여드릴까요? 네, 이건 또 공지하면서 또 보여드릴게. 여기 보이죠? 네, 여기 정도만, 여기서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는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보다는
나오게 되면 이제 좀 믿고 들어가는 게 좀 좋거든요. 나오게 되면. 그래서 게다가 좀 꼴랑꼴랑 하다가 위로 한번 더 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양새도 예쁘고 해서 여기 손절가 꼭 지키시고, 뭐 하나는 6,440이지만 조금 더 낮출게 한 2,600만 원 정도의 손절가 꼭 지키시고, 아마 지금 가격대로 보시면 얼마나 들라나? 2,600만 원 하면은 1,800만 원이니까 6% 7% 정도 되네요. 그래서 손절가를 좀 지키셔야 됩니다. 손절가를 지키고 베팅할 만한 그런 구간입니다. 사실 여기서 잡으셨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제가 여기서는 제가 여기 요 바닥에서 170만 원 찍으러 가야지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뚫는 거 보고 바로 요 작은 놀림목 숏 보도하려다가 물려가지고 바로 서치팅해서 여기서 롱으로 수익 내고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 빠져나왔었어요. 나중에 웹의 기록 궁금하시면 보여주시면 보여드릴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추세가 약해진 추세를 하락 돌파할 때는 이건 일단 청산하고 봐야 된다. 여기 또 청산하시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제 요 자리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나중에 뚫고 나서 다시 찍고 다시 돌아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그림이 등장해주면 여기서 배팅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건 또 눌림목에 또 소비중 배팅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여기 손절 꼭 지키십시오. 이건 좀 중요한 라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떨어질 것이다 오를 것이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이제 그런 말 쓰는 거, 요게 살리면 많이 운 좋으면 3,200, 3,300 정말 많이 가면 4,000만 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요걸 깨버리면 그 다음은 이제 2,000만 원 정도가 될 거다. 그렇게 좀 짐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러프하게.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은 제가 차트를 나중에 보면서 다시 이탈되게 되면 새롭게 찍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래도 너무 심려치 마시고 이제는 내년 봄쯤에는 뭐 하여튼 지금은 어쨌든 저쨌든 좀 저렴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버티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말라 죽지 않는 그런 상품들을 골라가지고 삼성전자 좋고요, 네이버도 괜찮고요, 그죠? 그런 종목들, 셀트리온도 뭐 조금 더 조정돼 좀 빠져주고, 이제 전반적으로 다 싼 가격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가격대가 우리 2021년 그 가격대 못 사서 아쉬워했었는데 그 가격이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겁을 내는지, 그죠? 단 뭐 욕심이 참 끝이 없는 거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